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권호찬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언리얼 엔진의 모델링 모드와 프랙처 모드를 이용하여 다른 DCC 툴 없이도 언리얼 엔진만으로 배경 프랍들을 만들고 조각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프랍들을 패킹된 레벨 액터로 구성하는 방법도 소개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콘크리트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다음으로 벽돌로 구성된 벽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만들어진 콘크리트 바닥을 프랙처 모드를 이용해서 조각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각난 콘크리트 바닥을 패킹된 레벨 액터로 저장해서 효율적으로 배경을 구성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델링 모드로 전환하고요. 가장 먼저 세팅해 줘야 될 부분은 바로 폴더 위치 지정입니다. 오토 제네레이트 폴더 월드 릴레이티브를 선택하시면요. 현재 레벨이 저장된 폴더 내에 자동으로 폴더를 생성하고 에셋을 저장하게 됩니다. 자, 현재 레벨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벨 저장 누르고요. 레벨 이름은 플로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스로 가서요. 박스 크기를 너비 400, 깊이 400, 높이 30 정도로 입력한 뒤에 레벨에 하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후에 완료 눌러주고요. 다음으로 바로 머티리얼을 지정해 줍니다. 머티리얼은 왼쪽 위에 있는 퀵셀 브릿지를 열어서 왼쪽 탭에 있는 홈 안에 서피스 누르고 콘크리트 선택하면은 다양한 콘크리트 재질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미리 몇 가지 다운받아 놓았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메가스캔 폴더에 서피스 폴더로 가서 브로큰 언더바 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을 선택하고 지정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텍스처가 입혀진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요. 왼쪽 아래로 내려가서 UV 탭에 있는 엑스폼 UV를 선택하고 원하는 면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UV를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수정 후에는 수락을 눌러서 저장해 줍니다. 자, 이렇게 텍스처까지 입힌 바닥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적용해서 퀄리티를 높여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리메시 선택해 주고요. 타깃 트라이앵글 수를 100만 정도로 입력하겠습니다. 언리얼 엔진 5에서는 나나이트 덕분에 이런 방식의 작업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조금 기다려 보면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버텍스가 굉장히 조밀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수락을 눌러서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모드에서는 항상 명령을 실행하면요. 수락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파일에 반영해야 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디폼 탭에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타입을 텍스처 2D 맵으로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선택된 머티리얼의 베이스 컬러 텍스처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파일이 있는 곳을 찾아서 텍스처를 선택하고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제 적당한 디스플레이스먼트 강도를 조절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 텍스처 같은 경우는 어두운 색이 더 높은 면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 정도 입력했고요. 자, 뷰포트에서 값이 적당한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은 수락을 눌러서 파일에 저장해 줍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적용하고 나면은 이어서 메시 단순화를 적용해서 면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심플파이 선택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타깃 퍼센테이지를 25% 정도로 변경하겠습니다. 나나이트 덕분에 폴리곤 수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긴 하지만 면이 줄어들수록 작업 속도나 저장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 후에는 항상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디테일은 유지되면서 면은 충분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락을 눌러서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 메쉬를 보면은 모서리가 너무 날카롭고 또 모서리에 디테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을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누르고 이렇게 회전시켜서 복사해서 적당히 겹쳐주고 이 작업을 내면 모두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사실 수치를 이용하면은 아주 엄밀히 똑같은 어떤 양을 깎을 수 있지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스냅을 건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쪽 면도 겹쳐주고요. 지금 현재 스냅이 5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면도 당겨서 모서리가 겹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당겨주고 이렇게 네 면을 모두 겹쳐 놓았으면요. 이제 원본과 겹쳐진 메쉬를 선택하고 폴리 모델 탭에 있는 메쉬 불린을 적용해서 수락해주면요. 이 겹쳐진 면이 깎여 나가게 됩니다. 이 작업을 4번 반복해 주겠습니다. 선택하고 메쉬 불린 수락 누르고요.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메쉬 불린 수락 눌러서 깎아 주겠습니다. 마지막도 메쉬 선택하고 메쉬 불린해서 깎아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쉬 불린을 사용하게 되면요. 오브젝트 피봇이 중앙으로 변경되게 되는데 피봇 위치를 다시 중앙의 바닥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오브젝트 선택된 채로 왼쪽에 피봇 선택하고 월드 오리진을 클릭해서 피봇을 원점으로 옮겨주고 수락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모델링 모드를 이용해서 디테일이 괜찮은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언리얼 엔진 5의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벽돌로 된 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레벨을 열고요. 새 레벨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름은 브릭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모드로 전환해서 박스 선택하고 이번에는 너비 400, 깊이는 20, 높이는 200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박스를 레벨에 배치하고 완료를 눌러서 저장합니다. 다음은 프랙처 모드로 전환합니다. 작업 전에 우선 메쉬를 Z축에서 90도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의 위치도 원점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돌려주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브릭 프랙처가 제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가서 신규를 선택해서 지오메트리 컬렉션을 생성하고요. 프랙처 탭에서 브릭 프랙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브릭의 길이는 40, 그리고 높이는 20, 그리고 브릭의 깊이는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라우트 값을 2로 변경합니다. 그라우트는 브릭과 브릭 사이에 틈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프랙처를 눌러주면요. 뷰포트처럼 면이 조각나게 됩니다. 이렇게 조각난 면을 모델링 모드에서 작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요. 아래쪽에 있는 메쉬로 변환을 선택하고 옵션에 본별 옵션을 해제해서 전부 하나의 메쉬로 저장해야 합니다. 변환을 눌러서 저장될 폴더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저장해 주겠습니다. 자, 다시 이 상태에서 모델링 모드로 돌아가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오메트리 컬렉션을 지워줘야 합니다. 우선 월드 아웃라이너를 열고 지오메트리 컬렉션을 선택해서 삭제합니다. 그리고 메쉬를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브릭과 브릭 사이의 틈을 삭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우선 왼쪽에 있는 트라이앵글 셀렉트를 선택하고 선택 모드에서 브러쉬를 All Connected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틈을 마우스로 선택하면 전부 선택되는데요. 그대로 딜리트 키로 삭제하고 수락을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벽돌 모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머티리얼을 지정하겠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적당한 머티리얼을 골라주고요. 저는 크랙드 콘크리트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해서 두 곳에 모두 넣어주면은 머티리얼이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UV가 메쉬 모양대로 정렬되어 있어서 벽돌의 크랙들이 모두 연결돼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왼쪽으로 가셔서 UV 탭에 있는 언랩을 실행하고 수락을 눌러서 UV를 새로 펴주면 해결됩니다. 이제 퀄리티를 높여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리메쉬를 통해서 폴리곤을 늘려주는 겁니다. 100만 정도로 늘려주고요. 자, 역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기다렸다가
작업이 완료되면 수락을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모서리가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스무스를 걸어 주겠습니다. 왼쪽 창에서 스무스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자, 생각보다 퀄리티가 잘 나와서 그냥 그대로 수락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적용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텍스처 2D 맵 선택하고 텍스처를 지정합니다. 예, 해당 폴더로 가서 텍스처 선택하고 적용해 주겠습니다. 지금 보면 디스플레이스먼트 강도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때 다시 값을 2나 4 정도로 조정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또 낮아지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셔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베이스 값을 조절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전반적인 높이를 조절해 줍니다. 여기서는 0.2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락을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마지막으로 심플 파일을 선택해서 메쉬를 단순화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타깃 퍼센테이지는 25%로 하고 수락이 활성화되면요, 이렇게 수락을 눌러서 적용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디테일이 있는 벽돌 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만든 콘크리트 바닥을 조각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만든 콘크리트 레벨을 열어야 되는데요. 레벨을 열어주고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을 선택하고 프랙처 모드로 가서 마찬가지로 신규를 선택해서 지오메트리 컬렉션을 생성해 줍니다. 폴리곤이 한 25만 정도 되니까 역시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생성되면 잊지 말고 절단면의 머티리얼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콘텐츠 브라우저 열고, 자, 적당한 머티리얼을 저는 데미지드 콘크리트 플로어로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엘리먼트 1에 지정하면은 절단면이 이 머티리얼로 적용됩니다. 이제 원하는 스타일의 프랙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콘크리트 조각에는 클러스터가 괜찮습니다. 뷰포트에서 확인하시고 다음은 이제 선택된 클러스터의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러스터는 커다란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12를 입력해서 12조각의 큰 덩어리로 나누겠습니다. 아래의 클러스터 사이트는 각각의 덩어리가 나눠질 작은 조각들입니다. 저는 6에서 12 정도 입력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노이즈가 있는데요. 노이즈의 진폭은 4, 주파수는 0.3 정도로 입력합니다. 노이즈는 절단면이 거칠어지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뷰포트에서 확인을 하는데 절단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이렇게 랜덤 시드 값을 움직여서 원하는 모양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랙처를 눌러줍니다. 프랙처를 누르고 또 잠시 기다리면요, 이렇게 작은 조각들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나눠진 걸 좀 더 정확히 확인하려면은 위쪽에 파열 값을 움직이면은 조각이 나눠진 모양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지오메트리 컬렉션을 메쉬로 변경해야 하는데요. 메쉬로 변환 누르고 이번에는 아까하고 다르게 본별 옵션을 활성화하고 센터 피봇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변환을 눌러줍니다. 변환된 메쉬가 저장될 폴더를요, 하나 생성해서 지정하고 저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쉬들이 각각 저장되게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아웃라이너로 가서 마찬가지로 지오메트리 컬렉션을 지워야 합니다. 지오메트리 컬렉션 지워주고 이제 분리된 모든 메쉬들을 선택해서요, 한꺼번에 선택해서 폴더로 묶고 관리하기 좋도록 이름도 변경하고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냅 단위를 적당히 50이나 100 정도로 높이고요. 복사하기 편하게 옆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레벨을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각난 콘크리트 바닥을 패킹된 레벨액터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조각난 콘크리트 바닥들을 모두 선택하고 Alt 누른 채로 복사해서 원점으로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 버튼 클릭하고 레벨에 패킹된 레벨 액터 생성을 선택해 줍니다. 피벗 타입은 월드 오리진으로 하고 확인을 누르면요. 어디에 저장할지 물어보는데 저는 적당한 폴더를 선택해서 플로어 0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블루프린트도 저장하라고 하는데요. 그냥 그대로 저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패킹된 레벨 액터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액터는 다수의 스태틱 메시가 하나의 단일 블루프린트 형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액터를 선택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다시 다수의 스태틱 메시들을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블루프린트 에디터가 아니라 배치된 레벨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방법은 오른 버튼 클릭하고 레벨로 가서 편집을 선택하면요. 이렇게 패킹된 레벨 액터만 활성화되면서 뷰포트처럼 메시를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간단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부서진 모양을 만들 건데요. 원하는 형태가 되도록 조각들을 삭제해주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부서진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삭제만 하는 것보다요. 자, 이렇게 부서진 조각의 경계 부분들 조각들을요. 조금씩 이동시키고 또 아래쪽을 향하게 회전시켜서 갈라진 듯한 효과를 주면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곽 부분을 따라가면서 조각들을 움직이고 수정하면은 철근 콘크리트가 부서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서리도 조금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 수평으로 나눠진 조각들은 위아래 조각을 같이 선택해서 하나의 조각처럼 수정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효율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요. 또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금이간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높이를 맞춰주고 또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수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조각들이 이렇게 위아래 같이 선택해서 하나의 조각처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경계면을 따라서 조각난 메시들을 조금씩 이동하고 회전시키고 하는 작업을 반복해 줍니다. 사실 굉장히 노가다 작업 같은데요. 요령이 생기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또 부서진 조각들은 안쪽에 철근 때문에 부서진 경계에서 바깥쪽 조각으로 갈수록 더 아래로 처지고 기울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중간 부분은 살짝만 움직이고 또 살짝만 기울어져서 중간을 채워주면요. 자연스럽게 철근 콘크리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간 정도의 회전값을 가지고 각도들을 조절해 주겠습니다. 마지막 조각도 약간 움직여서 갈라진 것처럼 하고요. 자, 문제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철근이 없죠. 철근도 모델링 모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킹된 레벨 액터의 편집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위쪽으로 가서 모델링 모드로 전환하고 실린더 선택하고 반경은 2, 높이는 그대로. 높이의 서브 디비전은 40 정도로 높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벨에 배치하고 완료를 눌러서 저장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메시를 90도 정도 높여주고요. 높이를 조금 올려서 철근의 형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를 수정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레티클을 사용하겠습니다. 레티클 선택하고 XY축 해상도는 낮추고요. Z축 해상도는 20 정도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뷰포트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원하는 대로 형태를 수정하면 됩니다. 철근이 살짝 아래로 휘어진 모습을 만들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레티클 포인트를 선택해서 회전시키고 조절하면은 철근이 원하는 대로 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일자로 쭉 뻗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중간중간 조금 구불구불하게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하고 조금 움직이고 높여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으면요, 수락을 눌러서 저장하고 머티리얼을 적용하겠습니다. 머티리얼은 퀵셀에서 미리 바른 머티리얼들을 조합했는데요, 녹슨 철 머티리얼을 제가 하나 복사해서요, 여기에 이 슬레이트에 주름진 노말맨만 교체를 해서 새로 이제 철근 머티리얼을 만들었고, 이 머티리얼을 적용하면 됩니다. 선택하고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머티리얼을 적용하면은 뷰포트처럼 노말이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메시가 선택된 상태에서 어트리뷰트 탭에 아래쪽에 노말을 선택해 주면은 메시의 노말이 정상적으로 수정되게 됩니다. 이제 이 철근을 옆으로 움직여서 콘크리트에 겹쳐서 배치하면요, 이런 식으로 철근 콘크리트에서 삐져나온 철근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요, 이 철근 콘크리트를 Alt를 누른 채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Alt 눌러서 복사하면은 하나의 모양을 수정했을 때 복사된 모든 철근들이 똑같이 수정되게 됩니다. 다른 모양의 철근을 수정하고 싶으면요, 이 메시 자체를 에셋을 찾아서 복제해주고, 복제된 에셋 파일을 다시 레벨에 배치해야 합니다. 배치하고 90도 눕혀주고 적당한 위치에 옮겨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메시에 다시 레티클을 적용해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레티클로 수정한 메시를 다시 레티클을 씌우면은 조금 좋은 케이스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수정 전에 실린더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적당히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진 채로 유지됩니다. 여기도 머티리얼을 적용하겠습니다. 머티리얼 인스턴스 지정하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서 노말 수정하고 수락을 누르면은 이렇게 다른 모양의 철근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으면요, 다시 오른 버튼을 클릭해서 레벨 커밋을 선택해서 하나의 패킹된 레벨 벡터로 다시 변환해 줍니다. 메시를 수정한 작업과 철근을 추가한 작업이 잘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한 바닥의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미리 작업해 놓은 레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레벨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레벨입니다. 자,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각난 메시들의 집합을 복사해서요, 패킹된 레벨 벡터로 만들고, 이 작업을 반복해서 여러 개의 패킹된 레벨 벡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각 패킹된 레벨 벡터를 화면처럼 다양하게 수정해 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패킹된 레벨 벡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메시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구조물을 만들었는데요, 이 건물의 각 부분 메시를 패킹된 레벨 벡터로 교체하면 됩니다. 적당한 패킹된 레벨 벡터 블루프린트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메시로 가서 오른 버튼 클릭해서 대체 메뉴로 대체해 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메시가 대체되게 됩니다. 불필요한 메시들 삭제해 주고요. 자, 이런 작업을 반복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레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한 8개 정도의 패킹된 레벨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만든 레벨이고요. 자, 지금까지 몇 가지 프랍들을 언리얼 엔진 5의 모델링 모드와 프랙처 모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고, 패킹된 레벨 벡터를 이용하여 레벨에 배치하는 방법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제가 소개해 드린 예시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언리얼 엔진의 모델링 도구들은 정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패킹된 레벨 벡터는 수많은 메시들로 구성된 레벨을 만들 때 사용성과 퍼포먼스 비용 양쪽 모두에서 큰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번 세션이 언리얼 엔진의 모델링 기능들과 패킹된 레벨 벡터 기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질문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이어서 진행될 Q&A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면에서 텍스처 비율을 수정하셨는데 다른 면과 패턴을 자동으로 연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이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방법은 없고요. 필요하시면은 이제 언랩 기능들을 이용해서 펴주시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면들을 다시 엑스폼 UV를 이용해서 맞춰주시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벽돌이나 깨진 콘크리트 바닥 등의 메쉬를 작업하는 것은 나나이트가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작업이 불가능한가요? 예,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나나이트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요. 단 이제 이런 메쉬들이 많아지면은 폴리곤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나이트가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퍼포먼스 비용이 급속히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나나이트를 추천드린 겁니다. 자, 또 질문을 한번 볼까요? 예. 자, 콘크리트를 제작할 때 여러 메쉬를 패킹할 때 블루프린트로 저장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장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SS로 사용하려면 블루프린트만 사용하면은 사용 가능하게 되는지 질문이 끊겼네요. 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겁니다. 패킹된 레벨 액터가 기존의 블루프린트하고 뭐가 다르냐?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장 구조는 블루프린트, 패킹된 블루프린트로 저장이 되더라도 실제 메쉬들은 예전의 서브 레벨과 비슷하게 이 작은 레벨 단위로 저장이 되고요. 그 레벨을 참조해서 패킹된 블루프린트가 이 하나의 어떤 단일 액터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저장 용량 같은 거는요, 당연히 레벨별로 저장이 되니까 레벨의 용량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이게 블루프린트보다 강력한 점은요, 사실은 블루프린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성과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비용 양쪽에서 좋다고 말씀드린 거는 패킹된 레벨 액터를 이용하시면은 스태틱 메쉬들이 다 자동으로 인스턴스 메쉬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또 사용성 측면에서는 블루프린트 에디터를 이용하면은 블루프린트 에디터에서만 수정이 가능한데요. 이 패킹된 레벨 액터를 이용하시면은 실제 레벨에서 다른 환경 구조들과 이게 같이 배치된 상태에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레벨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질문을 볼까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자원화해서 담아두면 리소스나 용량도 덜 잡아먹나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이 패킹된 레벨 액터는 하나의 이 조각난 메쉬들을 중복해서 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용량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자, UV 언랩 시 모델링 뷰로만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UV 자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스태틱 메쉬 에디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예, 또 한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킹된 레벨 액터는 스태틱 메쉬 그룹화랑 같은 개념인가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룹화보다는 사용성이나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훨씬 이점이 있는 서브 레벨하고 비슷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 모델링 모드에서 탄젠트, 노말, 스무싱 그룹도 편집이 가능한가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많이 보여드리진 못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스무싱 그룹도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편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벽돌 틈새는 텍스처 적용한 플레인으로 채우나요? 이거 아주 예리하신데요. 제가 이걸 빼먹고 이번 세션에서 안 했는데 아까 그렇게 벽돌을 만든 다음에 저는 거기에다 다시 사각형 박스를 추가하고 이 콘크리트 머티리얼 적당한 거를 추가해서 채워 넣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킹된 프리셋을 랜덤으로 복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아쉽지만 현재 패킹된 프리셋을 랜덤으로 복제하는 방법은 없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수정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 보여도 생각보다 그렇게 번거롭지 않고 시간도 생각보다는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